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성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김광성입니다.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에 이어 1문 1답식의 질문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일관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미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지향하고자 축산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축산환경 개선 사업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정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평창군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지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비 의원입니다. 평창군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마련 필요에 따라 우리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드리면 제6제에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서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24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을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업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치유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농업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치유 농업의 육성으로 우리 군의 새로운 농업 성장 동력 발굴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에게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교육 환경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3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창의 인성교육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의 조건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중복 및 부적합한 지원을 방지하였으며 제7조에서 지원 내용 및 한도, 지급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3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스마트 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우리 군의 스마트 농업 육성을 명시하고 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3년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미래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청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연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영관입니다. 평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금 개선 공고사항 반영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평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조례에 명기된 민간 전문가 정원을 삭제해서 행정안전부 기금 개선 권고사항인 민간위원 50% 이상 선정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 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변명 예산조치 합의사항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4년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했지만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정별 재원 용도를 정하며 이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8조에 심의위원회 인원을 12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한정된 민간 전문가의 정원을 삭제하며 참여 비율을 유동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4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행정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열 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저희가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70% 한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규정해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100% 전체 쓰는 거는 이제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이제 100%를 쓰게 하는데 그 위엔 70%까지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그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0으로 비워놓을 경우는 안정성이 그만큼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일정 비율은 유지하라고 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 80%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70%로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자료 좀 찾아보니까 50% 하는 데도 있고 예. 90%도 있고 뭐 100% 사용하는 지자체도 예, 뭐 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저희 군 같은 경우 70% 했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좀 여지를 더 열어놔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면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예산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봐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조례를 한번 개정하고 나면 또 단시간 내에 또 개정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좀 여지를 또 열어놔도 좋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안정화 개정을 보통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방채 상환에 많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위에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사안이 발생될 때는 이제 긴급하게 이제 예비비를 보통 네. 활용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이 상태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네, 이청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봉사에 헌신하는 평창군 새마을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원 가능한 유지관리 대상을 종전 새마을 사무소에서 새마을 시설 및 장비를 확대하였고, 같은 항의 제8호에서는 새마을 회원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후단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및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지원 사업 중 사무소 유지 관리를 시설 장비 유지 관리로, 상해보험 가입을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으로 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봉사에 힘쓰는 평창군 새마을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마지막 주 그 비용 축에서 잠깐 좀 봐주시죠.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새마을 이제 회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는데 네. 지금 군 운면 회장당 30명만 일단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예, 지금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새마을 분회나 새마을 지도자분들도 각 마을에서 이장님 못지않게 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걸 보면 이제 그 농협이나 축협이나 뭐 이런 데 이제 겹치지 않고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추후에 이장님들처럼 좀 다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법정 관리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네.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새마을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단 회장님들만 해서 한 30명 정도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별도 예산은 올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이장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또 몇 가지 이제 잔액 남는 거로 해도 충분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보면은 충분히 네네.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 나는 좀 어렵고요. 네.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네네.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 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과의 연관 확보를 위해 내용을 반영하고 평창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행사 활성화를 위한 시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4항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 제2항 제3항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역할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항에서는 독서 진흥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평가, 법제 심사 모두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 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인력, 시설, 자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서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행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100분의 7 이내로 안 제19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 자격, 위원장,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용상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으며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 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 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복재입니다.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족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으로 평창군 관광, 문화, 축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재단 사업 내용과 출연 및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정관,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사무처 등에 대하여, 안 제11조 내지 14조에서는 재산, 운영재원, 수익사업, 공유자산 무상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5조 내지 20조에서는 업무 위탁, 대행, 공무원 파견, 지도 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로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별한 지적 또는 개선 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에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11조 비용 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에 따른 비용으로 자본금,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등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한 군 출연금 및 보조금,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등은 군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출하게 되며 강원특별자치도에 공모 신청한 사무실 예정지 인근 물구비 캠핑장 운영 수익금으로 재단 필요 경비 일부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세입은 캠핑장 운영 수입으로 2025년까지 캠핑장을 조성한 후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상 수익금은 운영 첫 해인 2026년도에 3억 6,500만 원, 그 후 매년 사용률이 1%씩 증가한다는 전제로 2029년까지 15억 7,300만 원으로 추계하였고 산출 기준으로 100개 사이트 평균 단가 5만 원, 연평균 사용률 20%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년간 예상되는 총 세출은 152억 원으로 사업비를 포함하여 설립 자본금, 인건비,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은 총 32억 3,600여만 원으로 자본금 1억 원, 인건비 8억 7,857만 2천 원, 관리 운영비 2억 1,964만 3천 원, 사업비 20억 3,7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인건비 사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은 공무원 5급 10호봉, 팀장은 6급 7호봉, 직원은 7급 5호봉, 8급은 4호봉, 9급은 2호봉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군 파견 공무원 6급 1명, 7급 1명 등 2명에 대하여서는 월 40만 원의 파견 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관리비 산출 기준은 행안부의 지방 출자 출연 기간 설립 기준에 따라 총 소요 인건비 대비 25%를 적용하였으며 매년 공무원 인건비 2.5% 인상을 전제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문화, 축제 분야 2024년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재단이 안정화되면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재단 설립에 따른 소요 재원은 군 일반 회계와 물구비 캠핑장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자체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발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자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지자체장은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제20조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
14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이해한 경우로 판단되어 규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의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법 인격이 부여된 전당 기구인 평창관광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제반 사항을 상위법의 이임 범위 내에서 자치 사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관계 법령이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부장님. 그 주신 자료 보니까 그 조례 제 6조 임원 좀 찾아주시겠어요? 네. 제 6조 임원의 제 2항에 보면은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첫 설립되는 재단이다 보니까 군수님이 되는 것은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평창군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법인데 좀 군수가 되고가 아니라 좀 여지를 좀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전문가를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 군수가 한다든지 그런 건 한번 고민 안 해보셨나요?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이사장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재정 조달이라든가 뭐 직원들의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초기에는 사실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군수님을 지금 이사장으로 단체 하는 걸로 이제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 전문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둘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군수 또는 뭐 전문가로 이렇게 복수로 놓게 되면 이게 출범도 하기 전에 사실 좀 혼선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결정할 주체도 좀 마땅치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재단 출범하기까지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재단을 운영할 정도의 역량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 전문가를 모시는 방안을 좀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뭐 이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군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뭐 동의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출자 출연 기관이 평창군에 여러 개가 또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대부분 뭐 부군수가 이사장이 된다, 군수가 이사장이 된다라고 다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이제 그 운영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차후에 시간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뭐 재정적인 안정이 되면은 사실은 정권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경영적인 그 CEO들을 모집 공고해서 전문가를 모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조례상 보면 전혀 그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항상 얘기하지만 매년마다 이런 출자 출연 기관들은 경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근데 군수님한테 받는 꼴이 나는 거예요. 경영 평가를. 예, 그 법령 그리 돼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1년에 뭐 사업 실적 경영 검토를 해서 군수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군수님이 그 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본인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뭔가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로 보면은 18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 정도가 지금 시장 군수를 한다고 돼 있고요. 나머지 12개가 규정이 없는 단지가 몇 개가 있고 나머지 전부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돼 있고 또 두 번 다른 춘천문화재단을 보면은 이사장
선임직 이사 감사하는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하나 좀 더 읽어드릴게요. 고성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당연직 이사는 관광경제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일반 이사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이번 추천을 받아 추천한 자 10명에 대한 성별 고려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고성문화재단 설립 후 최초 3년간은 군수가 이사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차업 이제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군수님이 맡아야 하는 건 맞는데 뭔가 이게 재단은 이해는 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선례를 자꾸 가면은 이게 다음에 이게 개선이 될 소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좀 한번 좀 뭐 전문가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되 최초 설립된 재단에 한해서는 뭐 5년간 군수가 이사장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일단 뭐 조직 좀 안정화되고 뭐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조직 안정이냐 아니면 경영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을 먼저 지금 취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적으로 조직이 좀 안정적으로 좀 출범하고 정착이 된 다음에 민간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모실 때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런 지금 생각입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군수가 되고가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출범하는 이 재단이다 보니까 100% 이해는 가고요. 근데 이제 우리 좀 또 생각을 좀 열어보면은 초절 실험 기간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계속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출자 출연 기간이 계속 그 예산을 가져가서 물붓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스스로가 뭔가 자생력을 가져야 되고 그 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경영의 논리를 바라볼 관점도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전문가를 모집을 했는데 없다 그러면 뭐 당연히 군수님 맡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외부 전문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마저도 우리가 법으로 제도화시키지 않고서 계속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가져간다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는 행정에서 판단하는 그 시기를 보고는 있지만 하여간 꼭 한 곳에 모순 박지 말고 마음을 열고서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의견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도 그 의견 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단이 좀 이번 조례처럼 좀 일단 안정적으로 좀 출범되고 난 다음에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충분한 검토가 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청열 의원님. 이청열 의원입니다. 회장님, 그 제3조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에서 관광 문화 시설 관리도 다 하고 운영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그 재단에서 운영했었던 것들은 가급적 이제 다 포함시킬 계획이고요. 뭐 추가로 늘어난 뭐 시설이나 뭐 프로그램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단으로 넘길 업무에 대해서는 다 구분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 직원분들도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기본적인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관리 감독할 거고요. 뭐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던 시설 중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진부 문화예술청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이제 직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재단으로 뭐 운영을 뭐 위탁을 시키게 되면 재단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이런 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재단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평창 문화예술회관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직영입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그거는 저희가 직영을 했는데 그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단 그 사무실 재단 위탁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검토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금 재단에 위탁 관리한 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만약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추후에 넘긴다는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저희 군 소속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거는 뭐 재단에 만약에 위탁 관리를 시키게 되면 그 근로하는 직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뭐 다시
뭐 순환 배치를 시키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시설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 내지는 관리의 편리성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는 검토하면서 인력까지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미리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추후에 그런 부분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구항 보면 축제 기획 및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 기획하는 지금도 뭐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걸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각 축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축제위원회에서 기획도 하고 운영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재단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간 위원회지 않습니까? 축제위원회가 일단 민간위원회고요. 민간위원회가 역량이 좀 사실은 좀 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도움을 좀 주게 될 거고요. 만약에 민간위원회에서 축제를 더 이상 좀 가져가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재단의 그 축제를 재단으로 좀 가져와서 재단에서 그 축제를 좀 끌고 나가는 이런 방안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없는 데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간의 역량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내주려고 할까요? 그거는 앞으로 조금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축제를 뭐 재단으로 그냥 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특히 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 계속 민간에서 좀 운영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이해하시는 것처럼 보조금 안 받는데 군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죠. 네, 맞습니다. 재단에서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제라고 하면 과장님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아는 것처럼 크게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에 하나 정도씩 있는 그런 축제들이 될 텐데 네.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획까지는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나가겠지만 운영에 대해서까지도 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재단에서 다 하고 그러면 위원회 존재가 필요 있겠냐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지금 현재 저희 업무 범위 안에 뭐 기획 및 운영을 이제 넣어놨지만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재단에다가 지금 맡겨서 그 전권을 다 갖고 뭐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업무 범위 안에 지금 넣어놓은 거고요. 그건 앞으로 뭐 축제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제 축제 기획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단에서 좀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전문적인 또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일단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이고 이런 축제나 업무가 이제 누적이 되고 또 축적이 된다면 여러 가지 노하우도 생기고 또 전문성도 갖춰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축제 기획 운영 부분에 재단에서 할 역할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업무 범위에는 다 들어가 넣어놨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시작부터 뭐 모든 정권을 가져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축제라는 게 사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축제를 하더라도 일단 그 축제위원회 민간에서의 그 위원회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재단에서 혹 축제를 주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민간위원회의 역할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장은 일단은 군수가 되고 그 이제 이사하고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사하고 감사의 그 자격 조건이 따로 있나요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그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그 저희가 이제 뭐 이사에 대한 자격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일단 뭐 자격 부분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규정하고는 있지만 네. 없습니다. 네. 없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가 이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제 접수를 신청하시게 되면 네.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 부분을 이사로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은 군수님이 네.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이제 대한 채용 규정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그 저희가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그 사무처장하고 네. 그 팀장급에 대한 자격 요건을 지금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최근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이제 공공유관 단체의 그 임원들 내진 직원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한 제한이 좀 많아서 좀 권고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굉장히 스펙을 좀 강하게 넣어놨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뭐 박사학위 소지자 내지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뭐 2년 이상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펙이 셉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익위 권고사항이나 다른 지자체의 그런 그 뭐 이사장 내지는 이사들 저기 사무처장하고 팀장에 대한 그 스펙을 좀 저희가 보면서 좀 완화하거나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펙이 좀 강하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좀 많이 못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해산된 우리 재단도 보면은 직원들 문제 때문에 많은 좀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직원들 채용 문제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지역 인재들이 좀 많이 채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과장께서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역 인재 채용도 중요하고 또 전문 인력 채용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적정한 그런 그 자격 요건들을 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 본의원한테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간 협의를 내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3조 제9호 중 운영을 운영 지원으로 변경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햄프 전시 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평창군 햄프전시 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2년 햄프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햄프 전시 체험실이 조성되었으나 2014년 9월 평창 햄프 종자 내 환각 성분이 정량 한계를 초과하여 당초 목표했던 햄프 기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불가능으로 햄프 지역 특화 산업이 중단됨에 따라 위탁 기간 동안 방림 삼배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교육 숙박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최종 위탁 기간 만료 이후 활용 및 실적 없이 형태만 유지하였으며 이에 더 이상 햄프 전시 체험실의 용도로 활용 계획이 없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17조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비규제 사항이며 부패 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폐지 조례안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햄프 전시 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자체는 조례의 재개정 및 폐지 등을 자치사무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8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햄프 전시체험실은 2012년 햄프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나 2014년 9월 햄프 지역 특화 산업이 중단되어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교육 숙박 공간으로 쓰이다 2021년 9월 위탁 기간이 최종 만료된 후 활용 실적 없이 형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11월 해당 재산의 활용을 위해 야영장 등 복합 문화 공간 용도로 사용 허가되어 햄프 전시 체험실로서의 활용 계획이 사라짐에 따라 본 조례안은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햄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햄프 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RFID 무선 주파수 관련 목적 및 정의를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을 위한 기기 보조금 지원에 대해 현행 조례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 신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및 RFID 종량제 방식 용어를 추가하였고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에서 RFID 종량제 방식 추가 도입 및 RFID 계량 추가 수수료를 추가했습니다. 제10조 배출 방법에서는 RFID 종량제 방식을 설치 운영하는 곳에서는 전용 계량 용기에 배출 규정을 신설하고 제12조 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에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RFID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2에서는 감량기기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형 폐기물 온라인 배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을 추가하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 변경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1항, 제5조 제4항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에서 대형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추가하고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 환불 방법 변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3에서는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변경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교재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두 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지자체장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3에서 지자체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10조, 제12조에서는 RFID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른 배출 방법, 계량 종량제 설치 등의 사항을 안 제14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구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르면 자원화에 부담이 되는 종량제 봉투 방식은 예외적 적용 예를 제외하고 사용을 제한하며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상위법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지자체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RFID 방식 도입 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므로 어르신 등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4조에서 지자체장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해 수수료 납부 후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로 임된 사용하지 않는 신고 확인증 등의 환불 절차를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별표 3에서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변화된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가능하게 하고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이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위원님.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RFID 그거 너무 잘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제12조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RFID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거 근본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공동주택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주민들하고 조금 의견을 이렇게 나눠봤더니 이거 좋은 사업인데 시장에서 사실 그 음식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0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시장에다가 RFID를 설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나중에 사업할 때도 훨씬 더 우리가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장을 좀 추가로 해주시고 그것은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이제 RFID 방식 같은 경우는 대도시 같은 데서는 지금 뭐 상용해서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설치된 장소를 보면은 보통 공동주택에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음식물 버리고 또 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이 관리 주체가 있어야지만 이 시설 운영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관리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해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은 제주도에도 그 벤치마킹 가서 쪽에 시장 안에 해놓은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그 상인들 거기 하고 했더니 어느 한 군데서는 그 상인들이 그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요거를 그냥 20세대 공동주택이라 딱 제한하지 말고 공동주택 및 시장에다도 설치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다른 데서도 들어오면 훨씬 더 다시 이걸 뭐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 한번 추가로 좀 넣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제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후에 이제 이 조례 내용이 뭐 수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통시장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전통시장. 관리 주체가 있다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만- 차후에 협의를 해서 그 관리 전통시장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관리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RFID 이렇게 안 해도 나중에 시장에서 그 관리하시는 상인회든가 그런 데서 한다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기 내가 때문에 여기다가 요거를 추가로 시장 그러니까 전통 시장을 넣어주면 훨씬 나중에 일하기가 좋고 더 광범위하지 않냐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나중에 또 개정해서 공동주택 내는 것보다 그거만 삽입하시면 좋을 것 뭐 같은데.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우리가 1억이 지금 계산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계산이 돼 있는데 좀 조례를 좀 일찍 해가지고 의회 통과가 된 다음에 이게 1억을 계산해 놓은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번 때 미리 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1억을 계산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치상으로 그게 이렇게 맞는 말씀입니다. 조례하고 1회 추경이랑 같이 올라오면은 이거는 이 의회를 좀 무시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좀 조금 이제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연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자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는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유수면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에 대한 징수 및 가산금 징수, 점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조정, 분할 납부 및 과오납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결과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방식을, 안 제5조에서 상위 법령에 의거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해진 기준 외의 감면 비율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우리 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식을 정하여 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해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평창군의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사례를 선포합니다.